의 진짜 뉴스 시즌 3 오늘은 10회인가요? 네, 10회 네, 맞습니다. 아유 대망의 10회입니다. 오, 네, 오늘은 5월 19일 새벽 1시 지금 몇 시인가요? 1시에서 2시 사이고 네, 예, 그 사이입니다. 야심한 시간인데요. 심야의 데이트가 됐네요. 오늘 어떻게 뭐 하다 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수원에서 활발한 언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주 박사님, 와이뉴스 이영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뭐 변함없이 잘 지내셨겠죠? 아, 네, 대표님 덕분에 한 주 한 주, 아무튼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제 마음에 없는 말 하려니까 좀 떠들떠시네요. 예. 아, 아니에요. 네. 너무 그 원래 늦게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심야에 그 야심한 시간에 아, 일부러 이거 통화 때문에 이렇게? 원래 논문 쓰는 때는 조금 늦게까지 이제 아, 작업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2시 이전에는 자려고 네. 하죠. 네. 왜냐면은 밤에 조용할 때, 차분할 때 이 글이 잘 써지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네, 머리가 정리가 싹 되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 어떤 대담을 또 음, 나눠볼까요? 대표님 군대 다녀오셨죠? 근데 저 꽉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아, 꽉꽉 채우세요. 눌러서, 여쭤봐도 돼요? 얼마나 복무하셨는지? 그때 내가 1년 30개월 했나? 30개월이요? 2년, 2년이면 26개월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럼 공군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26군. 아, 공부는 그때 30 몇 개월 했었고, 예. 어, 지금은 18개월 하죠? 네, 지금은 18개월로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 갈 때는 방위가 18개월이었어요, 방위. 맞아, 맞아.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네. 지금 대표님 최근에 여성 징병제 논란이 일었어요. 맞아요. 요즘 뭐 여성 네. 징병 때문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대한민국 국회죠.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제 그 병역 자원 부족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해결하자 이제 이런 주제로 해서 앞선 11일이었는데요. 네,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 네, 인구 절벽 시대에 네,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여, 맞습니다. 네, 여기에는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네, 그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시래요. 그 다음에 네, 병무청, 그 다음에 성우회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포럼에서 여성 징집제도, 그다음에 복무 기간 확대, 대체 네, 복무제 폐지, 네, 예비군제도 폐지 이런 것 등을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성우회 측은 여성도 징집이 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좀 네. 개정하자, 요것을 검토하자 이렇게 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진입제에 대해서. 아, 저는 여성 입장이니까. 아, 저는 당연히 여자도 군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여성이 군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한 여성은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만나봅니다, 지금. 저는 아니, 저 예전에 20대 때 그 군대 가고 싶었는데 여군 그 키에서 잘렸다고 대표님께 말씀 저 드렸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 직업 군인으로 말고, 예. 그 징집되면 이제 사병으로 가는 거니까. 사병으로든 뭐로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분당 국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도 군대에 가서 물론 뭐 이렇게 체력이나 이런 건 좀 딸릴 수 있겠지만 다른 뭐 이렇게 서브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여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도 군대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성을 되게 찾기 어렵거든요, 아,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런가? 그러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렇습니까? 근데 신기하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여성 징집을 해야 된다는 공론에 대한 그런 얘기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뉴스 불거진 거지, 그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 병무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병무청이 이제 그 군대 징병을 갖다 담당하는 부처니까 네네. 이 병무청에서 이런 이제 그 앞으로 군대에 갈 사람 이게 자원이라고 하는데 인적 자원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니까 음, 없으니까 음, 군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를 해야 되고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여성도 이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음.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한 네네. 병무청장은 이제 정부직 공무원이죠. 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병무청장이 그 국회에서 여성 그 어떻게 자원적 자원 그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책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 여성도 그 징집 군대 가는 방안을 우리도 이제 국무적으로 음. 생각해 봐야겠는데 얘기를 국회에서 했다가 그분이 여성계 막 반발과 막 엄청난 그 화살을 받고 어느 순간 잘렸어요. 없어졌어요. 그 뒤로 우와. 그 뒤로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는 여성 징집대에 대해서 말을 안 꺼내요. 공무원들이 다치니까. 오, 무섭다. 현실은 이제 그 자원이 계속 부족함에도 아, 그래서 이게 뭐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긴데 네네.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자원이 남아 돌았어요. 아마 돌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시기였냐면 내무반에서 옆으로 누워졌어요. 옆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아, 칼잠 자는 지금 식으로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요즘 군대를 TV 보니까는 뭐 침대에다 1인 1침대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각자 캐비넷 주고. 그건 이제 요즘 좋아진 거고 옛날에는 그냥 마루 같은 침상이라고 하죠. 마루 같은 에에에. 데에서 그 뭐 이렇게 뭐 담요 같은 거 깔고 쫙 음, 이렇게 일렬로 자는 건데 음, 그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똑바로 못 놀 정도야. 그냥 옆으로 자 있게. 그 어, 정도로 예. 자원이 넘쳤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병력이 줄더니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이제 출생아 어, 수가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병무청에서는 뭐 근데 사실 이게 대안이 없는 게 사람이 군대를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네네. 가서.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군대를 뭐 통폐합을 한다, 뭐 사단을 몇 개 없어서 한 개 사단을 묶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군대 자체의 병력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예. 군대를 다 또 남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절반이 남자인데 그 남자라고 해서 또 다 군대 온전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 그쵸. 와중에도 네. 또 뭐 심신이 안 예, 좋은 예, 예, 사람들,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 음, 등급별로 나눠져 갖고 음, 또 뭐 공익도 가야 되고 대체 복무도 가야 되고 이래서 음. 실질적으로 이게 군복을 입고 그에서 이렇게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실질적 병력 중에서도 또 10이라고 하면은 한 3 정도는 빼야 돼요, 또. 아, 3 정도? 네네. 예, 3할 정도는 또 빠져. 예,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 군 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군 예. 체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냐면 좀 멀리 왔는데 현재 예전 같으면 이제 장교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완전 예. 멋있었죠. 장교들이 뭐 육사 나오면은 이제 엘리트 그쵸. 취급을 예, 해주고 예, 이렇게 예. 했는데 다들 이제 군대에서 장교를 해서 뭐 장기 복무를 해서 나 뭐 이렇게 뭐 중령 달고 뭐 그쵸. 별 달고 뭐 예. 이렇게 그게 이제 다 꿈이었는데 음. 요즘은 장교들이 오히려 더 장기 복무를 지원을 많이 안 해요. 오. 요즘, 그리고 하사관들도 많이 포기라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중간에 장기 복무를 안 하고. 힘들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병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 몸빵을 해야 되니까. 아, 뭐, 예전에는 제가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사병이 많으니까 네네. 장교들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장교들이 굉장히 편했어요. 아, 부사에서. 약간 사무직. 지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음, 뭐 행정 같은 것도 다 사병들이 다 하고 모든 걸 다 사병들이 다 했는데 오, 이제는 사병 수가 부족하고 예, 또 사회 분위기가 뭐 사고를 나면은 또 안 되고 이러니까 예. 또 애들을 또 모셔야 되잖아. 사고 안 나게 하려면 또 모셔야 되지. 네. 이런 뭐 장교나 부사관들이 극한 직업이 된 거죠. 아, 극한 네. 직업. 일은 음, 일은 많지. 사병은 또 부릴 순 없지. 맘대로 네네, 네. 모셔야 되지. 이러니까 음, 그럼 또 그게 또 어떤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제 병력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다 과부하들이 걸려 있어 갖고. 아, 왜냐하면 예, 예, 예.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다들 이제 뭐 보초도 서야 되고 불침번도 서야 되고 음, 뭐 어디 음, 외곽 근무도 서야 되고 음, 이게 필수 인력 자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다 자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뭐 번갈아 가면서 깨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잠을 다 이렇게 못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지켜야 되니까
뭐 지금 또 뭐 CCTV 달았다고 하지만 네. 아무래도 사람이 또 있어야 되거든. 전망 같은 데는 뭐 철조망에 이렇게 하고 CCTV 많이 설치했다 그러지만 그 뭐 사람이 또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CCTV 그렇죠. 있다고 그래서 음. 왜냐면 뭐 노크 기순이 왜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촘촘하게 예, 예, 병력을 갖다가 막 이렇게 배치를 해서 딱 그 섹터를 막았는데 예. 요즘은 그런 병력이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너무 벌어졌어.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평지 같은, 어, 평야 같은 데는. 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원도 속초 같은데 예, 예. 그 몇 사단이라 거기 그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귀순 노크가 많은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대가 해안 경비와 철책 경비를 같이 쓰는 동시에,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 넓은 해안도 그쵸. 저기 지켜야 되지. 어, 이쪽에 그 휴전선의 철책도 지켜야지. 이런 또 어, 거기 또 평지야. 어, 이제 설악산이 산악지대면 설악산 바로 밑으로 해서 평지거든요. 속초 네네. 쪽.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인력은 없는데 이건 다 막아야 되니까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그런 또 네.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그런 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왜 이렇게 그러면 장하게 제가 사실은 병무청 자문위원이에요. 오! 병무청 자문위원 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가면은 그 회의할 때 가면 1년에 2번씩 회의하는데 회의하면 꼭 여성도 이제 징병제를 해야 된다. 예, 왜냐면 예, 군대 예. 병무청 자문회 가면 병력 그 충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음,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기계로 로봇 뭐 터미네이터 만들어서 대체할 수도 없는 아니, 거고. 너무 비싸죠, 또 그건 또, 사실. 아니 그런 기계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네. 결국은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음, 여성도 이제는 해야 된다. 음, 그리고 또 제가 그 여성도 저도 찬성인데 왜 여성이 찬성하냐면 그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러시아를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어요. 러시아 오, 극동지방에 조그만 소도시를 갔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시청의 그런 그 자매결연이라서 시하고 네네. 거기 같이 묻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저 강원도 무슨 어디 두메산골 같은 러시아의 극동지방의 조그만 시예요. 네네. 인구 얼마 안 되는. 엄청 비포장길 2시간 가야 돼요. 어, 여기 그 블라디보스토크 밑에 무슨 도시가 있더라 내륙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고 그 밑에 또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공항에 내려갖고 거기서 비포장으로 두세 시간을 더 들어가야지만 있는 그런 엄청 오지에 있는 도시인데 네.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무슨 자기네 무슨 기념일 같은 행사를 하는데 근데 극장 이제 공연장은 진짜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만한 오, 조그만 옛날 그 오, 소련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서 아, 예, 예. 근데 그 극장에 딱 들어가면은 앞에는 앞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앞에는 다 비어 있어. 아, 비어 있어요? 근데 공연을 시작할 시간이 2시면은 아니 2시에 공연 시켜야 되는데 2시 반까지 공연을 안 해. 왜 어, 공연 안 합니까? 물어보면 앞에 비어 있는 자리에 그 참정 용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오셨다는 거야 지금. 아, 그분들이 그래요? 와야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시장이 와야지 공연을 시작하죠. 한번만 의원님들 오셔야 하면. 돼요, 의원님들. 네. 예, 네, 의원님 오시고 그래야지.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히려 기다리시잖아. 맞아, 맞아요. 근데 러시아는 깜짝 놀란 게 러시아는 반대예요, 반대. 어, 그분들이 와야 돼. 어, 그분들은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멀리서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분들을 이제 와서 자리를 다 채우고 왔는데 그분들이 다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 예, 할아버지들은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 이미. 그때 할머니들이 참전을 하셨다고요? 2차 세계대전 때 10대 소녀가 참전한 거죠.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10대 소녀였지. 와, 근데 나이 먹어서 할머니들이 된 거지. 너무 멋있다. 근데 다 가슴에다 훈장을 다 하나씩 달고 왔어. 어머, 할머니들이. 와, 너무 대단하다. 네. 세상에. 근데 그럼 그걸 벌써, 할머니들이 막 어, 몇십 명이 되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근데 어, 그때 그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신 참전 용사야 그분들이. 거의 근데 100년 그분들은 전이잖아요. 거의 100년 전. 2차 세계대전이니까 1940년대 아니에요. 한 60년, 70년 전인 거네. 그때부터 러시아는 네. 벌써 여자들도 참전했던 거네요, 그러면은? 그때 러시아, 소련은 다 여성들이 엄청 많이 참전했죠. 어,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1,000만 명 죽었다 그랬나, 러시아에서. 음, 그래서 거기 뭐 참전해서 거기서 싸운 거예요, 직접. 싸웠는데 그때까지 이제 살아 계신 거죠, 아직까지. 아, 그때 내가 10년 전 얘기니까. 아, 많이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어떤 행사를 가든지 그분들을 꼭 모셔갖고 그분들이 와야지만 행사를 진행해. 야, 시장이 기다리고 있어. 아, 그치, 시장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어, 그만큼 예우를 해주더라고. 뭔가 좀 개념이 잡혔네요, 러시아는. 네. 예. 그 여성 할머니들이야. 다 할머니, 어, 할머니들인데. 너무 멋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했지만 분단국가고 휴전국가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예. 국제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은 전쟁이 나면 어? 총알이 남자 여자 가립니까? 아휴, 그런 게 안 가리죠. 어딨어요. 그러면 전쟁 나면은 내 몸은 또 내가 지켜야지. 언제 군대 가서 음, 누가 지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요. 그러려면 내가 총을 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성을 군대를 뭐안 보내더라도 네네. 그 기초 군사 훈련을 다 의무적으로 시키게끔 음, 해야 된다. 음, 병무청 자문회에 가면 꼭 이 얘기를 하는데 여성도 군대를 징집하는 거는 원하면은 가고 네, 여성 나 군대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군대를 보내주고 네. 그다음에 나 군대 가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포함해서 다 기본적인 기초 군사 훈련을 다 받아야 돼. 음,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총을 음, 쏠 줄 알고 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음, 쏘고 음, 분해했다가 딱 음. 그런 걸 좀 배우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 거 배우고 사격하는 법도 싶어요. 배우고 네. 예, 그런 걸 필수로 배워야지만 우리가 음, 전시에 군대 복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다 병사가 될 거 아니에요. 음, 러시아의 할머니들처럼. 러시아 음. 그때 할머니들이 군인이어서 싸웠나? 아, 그렇죠. 그렇죠. 군인이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적이 맞아요. 쳐들어와서 내 가족과 나를 죽이려니까 총을 들고 나가 싸운 거지. 나를 지키고 어, 가족을 지키려고 그리고 동네를 그렇죠. 지키려고. 예, 예, 예. 예. 근데 뭐 이게 약간 옆으로 서는 게 거일 수도 있는데 6.25 전쟁 때 저희도 10대 그런, 그러니까 소년들이었겠죠, 그때는. 그분들이 네. 전쟁에서 나갔는데 그분들도 전쟁 어떤 뭐 교련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치 그냥 그분들도. 톡 쏘는 거 한 며칠 하루 아, 이틀 몇 배우고 시간, 그쵸, 몇 예, 시간 배우고 간 거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많이 죽었지. 그러면 대표님 제가 이게 약간, 좀, 이게 대표님께서 되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영애님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럼 군대 가겠다. 나라에서 부르면 보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보낼 요양이 있습니다. 멋지시네요. 찐이시네요, 찐.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여성들도, 맞아요. 저도 나도 그거예요. 그런 걸 좀 경험해보고, 네. 강인한 내가 부족한 점이 음, 뭐고, 내가, 음, 뭐, 적성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그렇죠. 기술 하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총 쏘는 거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죠. 수류탄 한번 음. 던져보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게 얼마나, 그걸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경험을.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성계 단체에서 지금 엄청 반대를 하는데, 음, 이건 여성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아니에요. 이걸 반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서구 선진국 이제에서는 특히 노르웨이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해요. 맞아요.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성도 남성도 같이 징집을 해요. 스웨덴, 네, 그렇죠. 스웨덴도 그렇고. 근데 음, 한 1년 정도를 복무한다 그러더라고요. 음, 어? 심지어 노르웨이는 내무반을 같이 써요. 어, 남자랑. 진짜요? 쇼킹하네요. 그리고 샤워장도 같이 써요. 목욕도 빨가벗고 같이 목욕해요. 와, 멋있다. 근데 그래서 우려를 하잖아요, 우리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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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이상하게 무슨 에, 사고 생기는 거 에, 같은데. 에, 에. 더 오히려 그런 성범죄율이 확 줄었대. 그래요? 네. 그리고 어, 더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찐 전우회구나, 그러면은. 전후회가 아니라 여성도 그 남자가 내가 하는 거에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네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잠재의식 속에. 아, 여성도 그래요? 똑같이, 음, 나하고 똑같은 저기 인격체고, 음,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이거 동등한 음. 적이구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대우가 되는 거지, 나도 모르게. 같은 능력을 가진 개체로 인정을 해주는 거네. 왜냐하면은 군대는 계급 사회니까 밑에 여성 그 저기 고참이 나한테 지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완전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밀리터리 룩이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혹시 대표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 약간 카키색 있잖아요. 국방색. 예, 그런 게 예, 예. 유행을 했는데, 어떤 맞아요. 남성이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저 국방 옷 같은 거 입고 있는 거 보면 찢어버리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어떤 건지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니네가 군대를 뭘 알아 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싫고 또 하나는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가부장제?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왔고 군대에서 세상을 배웠는데 여자들은 그런 것도 없고 징징거리기만 하고 이런 약간 유아적이고 이런 말들이 너무나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개인적으로 저는 총은 다 웬만큼 쏴보긴 했는데 뭐 공기총이라든지 실탄이라든지 뭐 다 어, 쏴보긴 했는데 조립하는 거 이런 거 못 배워봤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에 갔다 와서 여자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남성들이 좀 동등하게 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음, 맞아요, 정말 말했는데 이게 어떠냐, 미군 있죠, 미군. 네, 미군은 이제 미군. 징병제에서 월남전 끝나고 모병제로 바꿨잖아요. 모병제로요. 네, 지금 모병제인데 네네. 그 이제 여성들도 이제 지원해서 군대로 오잖아요. 미군도. 음, 음, 근데 미군에서 내가 이제 카츄샤를 복무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네. 그 여성들 오면은 여성들이 이제 그 여성들한테 이제 주로 보직을 육체를 많이 안 쓰는 보직을 준대. 헌병 음, 그런 걸 준대요. 그 헌병하고 또 뭐요, 대표님? 하여튼 뭐 그런 종류를 어, 준대요. 그래요. 근데 네네. 이제 좀 육체를 많이 안 응, 쓰잖아요. 응, 응. 훈련을 많이 안 받으니까. 네네. 행정 업무잖아 주로. 근데 음, 그 여성들이 막 난리를 친대. 왜 나한테 이걸 주냐고. 나 전투병과를 가고 싶다. 아, 진짜요? 오히려 와서 막 따진대요. 나 전투병과를 보내달라. 오, 근데 미군은 진짜 FM대로 훈련을 엄청 빡세게 하거든요. 어, 훈련 너무, 엄청 힘들게 해요, 미군은. 네네. 근데 거기를 보내달라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나 여자라고 해서 저기 왜 나 보냈냐? 아, 너 여자니까 너 전투병과로 오면 너 힘들어서 못 버틴다. 아, 싫다. 나 갈 거다. 나 할 수 있다. 너 왜 올라오고 그러냐? 너 그냥 편하게 여기 있지. 월급이 적잖아. 일로 가면. 음. 전투병과를 가야지 월급을 더 줘. 그 얘기 미군은. 하려다 말았는데. 아, 예. 그래요? 예. 어, 그래서 예. 오히려 여성들이 나를 여기 넣어달라고 할 정도야. 왜 돈 벌러 왔으니까. 아, 돈 벌러 왔으니까. 아, 예. 그러면 돈 벌러 온 그럴만하죠. 거지. 예. 예. 일단, 그런데 지금 국방부하고 병무청에서는, 예. 군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집제 검토 안 한다고 일단 밝힌 걸로 아,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대표님.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성 유권자들한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럼 그래서? 그게 이제 타격이 될까 봐, 네. 이제 여성계에 그런 게 될까 봐, 이제 예. 반발할까 봐, 그렇게 발 빼는 거죠. 음,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얘기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 군 진짜 심각해요. 그래요. 네. 아, 네. 일단 월급은 지금 2023년에 알려진 걸로 이병이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이 80, 병장이 100만 원이라고 해요. 예. 예. 근데 제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저는 나이가 차서 이제 안 받아주겠지만, 남성들이 군대 다녀오는 거는 어쨌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또 20대 초반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면 사실은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 갇혀서 지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 어, 등록금을 반값을 해준다든지, 더 깎아준다든지, 네. 뭐, 이런 확실한 그런, 뭐랄까, 그래서 이제 월급을, 예전에 음. 군 가산점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네. 좀, 군 가산제를 없앴는데 그때 여성계가 네. 반발하고 막 그래서 예, 예, 그랬었는데 예. 장애인들하고. 근데 이제 군가삼제를 저는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군 가삼제를 부활시킨 조건이 여성 징집제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음, 여성한테도 군 가산제를 줘요. 군대 간 여성한테. 대신 여성은 남성은 무조건 이제 의무로 군 복무를 해야 네네. 되지만 여성은 네. 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원하는 사람이 한해서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군 복무를 시켜주고 대신 군 가삼제를 주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공무원 시험 볼 때나 이게 유리하잖아요, 굉장히. 네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여성 포함 모든 국민은 이제 20세 넘으면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음, 어, 좋네요. 예, 네. 그렇게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성계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근데 여성도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 10대하고 20대는 여성, 남성 찬성이 되게 많아요. 과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반수가 넘어가요. 근데 찬성이. 이제
정작 이제 병역 대상자들은 MZ 세대라고 하나? 그 분들은 이제 찬성이 많은데 예. 오히려 이제 60대, 맞아요, 70대, 맞아요. 예. 50대 그 꼰대 여성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꼰대질을 하는 거지. 그 4, 50대 남성도 일단 반대고요. 그 다음에 여성도 50대가 반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런 건 조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희망적이긴 한 게 이제 10대, 20대 여성이 찬성이 많고 또 10대, 20대, 30대 남성도 이제 찬성이 많다라는 거죠. 여성이 군대 가는 것에 그러면 이제 대해서. 요즘 뭐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음, 뭐 음, 이렇게 뉴스 같은 거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네네. 사실 요즘 이제 드론 같은 것도 많이 띄워서 네. 많이 전쟁하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보면은 정규전 옛날 2차 세계대전 이런 데처럼 한국전쟁처럼 전면전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 그렇죠? 어떤 식이냐면은 국지전이라고? 시가전이야, 시가전. 전면전 형식의 시가전, 국지전. 음, 어느 음, 도시를 뭐 놓고 탈환한다. 음, 어디 한다. 옛날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보면 전면전이잖아요. 전체가 다 그렇죠, 막 탱크 그렇죠. 앞서서 밀고 막 그렇죠. 최전선 막 러시아, 이렇게. 독일이 이제 러시아 침략할 때 막 그렇죠. 대대적으로 막 몰아쳐서 예, 쫙 올라가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아니야, 이제는 도시 하나를 뭐 놓고 싸우는 거야. 어, 그 게릴라전 비슷하게 돼, 서로. 어, 그래서 피해가, 민간인 피해가 엄청 심한 거예요, 지금 민간인 피해가. 음, 그래서 그리고 시가전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그 전력의 우위를 이거 뭐 러시아가 이제 전력이 월등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전면전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전면으로 붙을 땐 져. 근데 음, 시가전이나 게릴라전 하면은 그렇죠. 비슷비슷해. 오히려 그렇죠. 더 우크라이나가 유리해. 왜냐하면 지리를 더 잘 아니까.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 고전을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요인이 있다고 난 봐요. 일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도심 안에서 옛날처럼 산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음, 도심지 안에서 음. 게릴라전 비슷하게 시가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총 쏘고 군사 기초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하는 거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게 그 대표님 이게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저희 뭐 약간 은유적으로 메타포식으로 하면 삶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도 그러니까 몸을 튼튼하게 하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뭐 운동 예. 캠프라고 생각하면 되지 예, 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뭐 헬스클럽도 보는데 뭐 돈 주고. 아니, 호신술도 배우잖아요. 그리고 호신술, 마라톤도 돈 주고 마라톤도 가잖아요. 참가하잖아, 참가비 주고.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음. 군대가 어떻게 보면 더 쉬워, 마라톤보다. 돈도 주잖아, 또. 돈도 또 주잖아. 어디서 주고. 예. 만약 가산점을 한다면 가산점도 주고, 얼마나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독도법이랑, 그다음에 총 네. 분해하고 이렇게 막 다시 이렇게 뭐죠? 조립하고 네. 이런 것도 궁금하고, 탱크도 막 어떻게 모나 막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앞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러시아 제2차 대전 참전 할머니들 계셨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의병 있잖아요, 대표님. 의병. 관군 네. 말고 네. 의병은 여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맞아요. 하나는 뭐냐면 임진왜란 때 여자들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이제 자료에 어떤 게 있냐면 맞아요. 예. 행주대첩에 여성들이 뭐 돌날라서 싸웠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들이 뭐 칼 들고 막 이렇게 올라오면 기와를 던져가지고 지붕에서 끝까지 싸우다 죽었다라는 거죠. 네. 예, 뭐 도끼에 막 머리 맞아서 죽고 막 그렇게 죽긴 네. 했지만 어쨌든 맞아요. 싸우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연약하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전부터 조상 그대로 그때 뭐 보면, 힘으로 싸우는 시대도 그랬는데 음, 지금은 이제 다 전자장비나 아니면 총으로는 기계로 싸우는 네네,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는 더 오히려 여성들의 역할이 더 커지지. 그러니까 여자도 뭐 예전에 뭐 진짜 뭐 기계화다 이러면 이과로 하면 수학 이런 거 했을 때 뭐 여자들이 딸린다 그랬지만 요즘에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진짜 동등하게 그럼요. 다 능력이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로. 네. 네. 오히려 더 우리, 군대도 지금 뭐 전투병과 외에 지원하는데 무슨 뭐 이런 수송이나 취사 뭐 이런 그런 쪽, 뭐 정비 뭐 이런 쪽 다 여성이 해도 되거든요. 힘든 거 아니에요, 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남자보다 힘센 여자들도 꽤 계세요. 고 그다음에 어떤 분야는 여성의 그런 섬세함이나 그런 정밀함이 또 요구돼 더 남성들보다 음, 많고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여성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여성계 반대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안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군대 전력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이러다가 야차해서 전쟁 나면은 그냥 전멸되는 거지. 근데 여성들이 왜 반대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나도 왜 반대하는지. 애기 낳아서 반대하시는 건가?
모르지. 아, 네, 이러다, 지나가는 여자한테 칼만, 아무튼 뭐,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우리나라는 진짜 유일한 분단 국가도고 지금 종전국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옥주전 예. 국가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되게 한국 보면서 되게 신기한다잖아요. 너 괜찮아? 뭐 이렇게. 우리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있어. 위험하지 않아? 너 괜찮아? 뭐 이렇게 걱정한다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고양시를 가려면 자유로를 타고 가잖아요. 네. 자유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휴전선이 눈에 보여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 그럼요. 땅이. 가깝죠. 북한 땅이 강 건너면 바로 북한 땅이야. 근데 강 맞아요. 건너면 또 어마무시한 고양시가 있어. 110만이 살아요. 아, 옆에 파주가 있고 그쵸. 예. 60만인가 70만이 살아. 음, 50만인가? 음. 50만이구나. 50만이 살아. 예? 아, 아니, 네. 바로 거기서 강만 건너면 북한 땅이야. 거기 보여 그러니까요. 눈으로. 예. 이게 드라이브 하다가도 보여. 아니 그 음, 정도로 우리가 그 가까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다 무감각해.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파주 좀 오지도 아니에요. 파주에 어디 무슨 특이한 카페가 있다 그래갖고 카페를 갔어요. 가서 이제 밤에 한 8시, 9시 되죠? 대남방송이 들려요. 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막 이상한 뭐, 맞아요. 노랫소리 예. 들리고, 예. 소리 들리고, 예. 뭐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하는 대남방송이라고. 맞아요. 저기에서도 들려요. 김포. 맞아요. 김포에서도 들려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무감각하냐면, 이게 나는 이제 전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아, 위기의식이 있는데, 이게 대다수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왜 들리면 들리는가 보다. 어, 들리는 건 저기 가까이 있고, 내가 언제든지 걔네들이 쏘는 총에 맞아서 죽을 수 음, 있는 거 음, 아니에요. 내 음, 도간에 든 쥐처럼 있는 거 아니야. 음, 있는 건데 그거를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좀 문제는 문제다. 우리나라 큰일이다. 이게 음. 언제 우크라이나는 땅이 넓어서 그렇게 바로 쉽게 점령이 안 된 거지만 이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밀고 들어오면 어떡할 아니, 거냐고. 며칠이면, 6.25 보셔도 알잖아요. 6.25 때도 거의 반세기, 거의 뭐, 80년 전에도 그냥 뭐, 거의 80년 전에도 며칠이면 그냥 수복됐는데, 뭐, 그냥,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예, 3일 만에 수도가 타는데 예. 지금 그래서 난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는데 뭐 앞으로 뭐 아마 해법은 없을 겁니다. 모병제를 해보는 건 모병제도 군대 안 가요. 안 간다고요? 네. 모병제에서 얼마를 줄 건데? 용병제라도? 용병제 용병제는 너무 하는 그런가? 용병제 하는 나라는 저기 지금 망해요. 로마 음, 망한 음, 거니까. 음, 음. 용병들은 다 그래요. 원래 이제 좀만 수틀리면 그쵸. 총칼이 음, 바뀌는 거예요. 음, 예. 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래도 음, 용병은 어디 사올 데도 없고. 돈을 많이 주면 되긴 하는데, 아니 돈 많이 줘도 오지도 않는데. 일단 대학 학비 보조해주는 거, 요거는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이 적다 그러면 한 75%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학 학비 사실 뭐 100% 해줘도 되죠, 뭐. 대학 학비도 이제 예. 보조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취업에 도움될 수 있게끔 음,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거니까 남들이 막 군대 간 사람이 2년을 공부를 했으면 석사학위를 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취업에 엄청난 유리한 건데 그 예.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거니까 음, 그만큼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음, 돈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돈보다는 아까 예전에 있었던 군 가산점제. 가산점제. 네, 예, 예.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볼 때 그 가산점이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음, 하면은 좋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공무원이니까 뭐, 딱 약간 이렇게 맥락이 좀 맞아 떨어지잖아요. 군인 갔다 와서 공무원, 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뭐 안 간 사람 다 불리하지 않냐 이렇게 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국가가 없으면 공무원 시험을 당신들이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그치. 네. 지켜주니까 또 여기에서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 뭐가 좀 이상하겠다.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다 정치라고 앉아 있으니 뭐. 아니, 그래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성계 제발 부탁했는데 이런 거 반대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라가 있어야 우리 우크라이나 봤잖아요. 아, 그러게요. 아, 전쟁이 어, 일어나. 처절하다니까. 21세기에서도 일어나.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아유, 그럼요. 인간 본성이 그게 아니라니까. 평화롭고 이런 게 언제든지 아니라니까요. 와서 할 수 있는 음, 상황이기 음, 때문에, 아이, 뭐 여자가 무슨 군대를 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음. 지금 다 국민 하나하나가 다 전투병이 돼야 된다는 전쟁 나면. 그거 좋은데요? 뭐. 왜냐? 예. 아니, 뭐 민간인이라고 봐주는 게 어딨어? 총알이 뭐 다 피해가나? 아, 짤없죠. 네. 예. 아니, 말 그대로 북한도 여자 군대 가잖아요. 여자 그럼 군대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지. 북한이 우리의 최적국이라고 하면, 그럼 남한도 가야죠.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군대를 유지하려면 음. 최소한 그 유지하려면 여성들도 이제 참 저기 좀 동참해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조금, 뭐, 그때, 뭐, 예전에 나온 그, 뭐, 군대, 군인 식사해가지고, 뭐, 김치랑 뭐, 이렇게 콩나물 조각이, 그렇게 할 어, 때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거는, 만약 뭐, 개선됐다고 하면서 너무 홍보하긴 개선돼서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 음식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생하는데 잘 먹어야죠. 한참 네, 먹을 텐데 또. 음,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네. 요 주제는 좀 길었네요. 좀 아, 여기까지만 하고. 서로 할 말이 많아가지고. 어, 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거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정말 좀 예민할 수 있는데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준비를 어, 해봤습니다. 대표님, 어, 어, 일단 보도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민주노총 예, 예, 예. 전직 간부 4명이 앞선 네, 10일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네. 공공수사부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이들이 받은 혐의는 뭐냐면요. 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네,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노조, 간첩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된 거네요. 그렇죠. 그 간첩 혐의로 기소된 게 맞는데, 대표님 간첩이 뭔지 아세요? 간첩이 뭐죠? 간첩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간첩이 네, 뭐냐 했을 때, 일단 이들이 받은 제명은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간첩이라고 하면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를 간첩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받은 뭐 어떤 지령 같은 걸 보면요. 예, 되게 약간 이들이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령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지령 같은 거 보면은 뭐, 그, 오산의 그 군대 있잖아요. 그 오산의 비행장? 아, 예, 뭐 이런 거에 어떤 뭐 이렇게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어, 거를 뭐 혼선을 줘라라든지 그런 어, 그런 지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지령들도 확인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는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제 명확하게 확인된 바가 있냐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약간 의문점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민주노총이 간첩이다. 그러니까 간첩이다 이거와 vs 그다음에 아니다. 이거는 민주노총이 간첩이라고 몰아가는 공안몰이다. 이런 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이제 뭐 결정된 게 판결 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구속 기소된 거니까 대표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이제 3심제니까 네,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이들이 이제 딱 이제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약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네, 지금 그 이들이 받은 혐의가 뭐냐면 북한에서 지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제 접촉이 되냐면 저쪽에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그 어디죠? 그 나라가 어디죠? 동남아 쪽에 그 나라에서 이제 접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의 특정 정당의 활동을 좀 뭐 저해하는 그런 지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표님? 특정 정당의 활동을 방해해라. 예, 예. 특정 정당, 아니, 남한이면 남한이지 왜 특정 정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약간 의미점이 들긴 하는데, 그 다음에 대표님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이잖아요. 네. 국가보안법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그 1950년대 생기지 않았어요? 1925년 치안유지법이 모태라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죠. 일제강점기예요. 맞아요. 근데 치안유지법은 일본 법인데 그게 모태로 해가지고 내용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따다가 만든 거구나. 네, 따다가 만들었고 이게 생겨나게 된 게 그 대표님 그 제주 4.3 사건 아세요? 예. 4.3 사건에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보냈던 게 여순 사건이거든요. 여순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제주 예.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그러니까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군인 2천여 명을 예.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제 진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들이 예. 그 명령을 이제 따라 어기고 붙였다. 그쵸. 저들은 이제 같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진압하지 않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모두 다 이제 다 이렇게 제거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 여순 사건은 그거고 그럼 제주 4.3 사건은 뭐냐를 또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주 4.3 사건은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아실 테지만 음, 해방 직후에 좀 그 제주도에 어떤 민심이 좀 약간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좀 힘들고 예. 생필품도 부족하고 또 섬나라잖아요, 제주도가. 예. 그리고 뭐 콜레라가 그때 유행했었다고 해요. 음,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47년 3월 1일 3.1절 집회 당시에 음, 경찰의 말에 아이가 이렇게 치인 거예요. 그래서 음, 항의하러 모인 일반 시민에게 발포한 사건이 이게 이제 4.3 사건의 발단이 돼가지고 이것도 꽤 오래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4.3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 8, 9, 10, 1, 2, 3, 4, 7년, 8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여순 사건이 있었고 여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국가보안법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뭐 국가보법 예전에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그렇죠. 같은 거 많았었죠.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노총이잖아요, 대표님. 지금 예. 다른 데가 아니고 민주노총이라는 거에 우리가 한번 저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목해 볼 예.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 양대 노총이 어디하고 어디, 한국노총이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인데 차이점을 아시나요, 대표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찾아보면 또 여기에, 어, 노동법 전문가시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는데, 일단 한국노총은 뭐냐면, 뭐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민주노총은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논문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1946년 미 군정의 후원에 의해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으로 시작된 한국노총은 예. 1954년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한국노총으로 개명되고 조직이 재편되면서 국가와 예. 자본에 순응하는 전략을 통해 조직의 존립을 유지해왔다. 반면, 반대의 면으로 민주노총은 반정부적 성향의 급진적 노동운동 조직들의 연합체인 전노협을 시작으로 해서 강력한 저항적 행동 양식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자 계급의 시각에서 대안을 모색해 왔다는 점이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의 전직 간부 4명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기사가 나온 게 1월이었잖아요. 1월 15일에 그 국정원이랑 경찰들이랑 경향신문 사 내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예. 1월에, 2023년 1월에. 예. 그런데 그 전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어요. 예. 네. 맞아요. 있어요.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파업을 했냐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해 달라라는 거예요. 네. 네, 안전운임제는 뭔지 혹시 대표님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안전운임제는 뭐냐면 화물 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몰제가 뭐냐면 시한적으로,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놓고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21년, 22년까지 딱 3년만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22년까지만 하고 올해부터 시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물노조가 그러면 우리 이거 3년만 하지 말고 더 계속 23년에도 24년에도 계속 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게 해달라. 네. 이걸로 이제 파업을 했던 건데, 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안전운임제가 지금 안 됐죠. 그러니까 네.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을 때 그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요. 네. 예,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022년 12월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촛불 시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피켓을 들었는데 퇴임이 추모다라는 그러니까 누구 퇴임인지는 아시겠지만 윤석열 네. 대통령이죠. 퇴임이 네. 추모다라는 그런 그 피켓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피켓을 든 게 어떤 신문사요, 뭐 문화일보인가 거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민주노총이 1월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석간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이 퇴임이 추모다라는 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에서 네. 피켓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네. 보도를 한 거예요. 어, 그런데 그 피켓의 내용 그 한쪽 구석을 봤더니 뭐냐 하면 이게 민주노총 그 구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촛불행동이라는 시민단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행동 맞으세요? 촛불행동. 네, 안진 뭐 있잖아요, 그거. 촛불행동. 예. 네, 촛불행동 그 안진걸 대표라고 예, 하는데 이 안진 걸. 대표가 그 해당 구호들은 수많은 시민이 제안을 했고 그 대표도 그 안진걸 대표도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이고 회의도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해진 구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그 지령을 받아서 민주노총이 그 퇴임이 추모다라는 그 피켓을 들었다고 지금 전해지는 거죠. 음, 또 하나는 뭐냐면 노동시간 개정입니다. 네. 저희도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에 뭐 60시간 넘게 일하고 뭐 120시간 일해야 된다라고 또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이것에 네.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게 민주노총이었어요. 우리 민주노총은 그 노동시간 연장을 강하게 반대했었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기까지는 안 찾아보고 싶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대표님? 최근에 최근에 조금 올랐더라고요. 뭐, 김남국 의원 30,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올랐는데, 30몇 프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와, 근데 이분이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예, 계속 이제 그 박스권에 있죠, 30%. 네, 그래서 지금 취임하고 첫 주 때는 53%였어요. 이게 네, 뭐, 처음에. 그렇죠. 50%. 예, 2022년 6월 1주 때 53%, 이거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6월 2주 때는 53%, 그러다가 2022년 8월 1일에 24%예요. 지방선거 끝난 뒤로 그냥 확 떨어지더라고. 엄청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2022년 12월 3주에 36%, 그 다음에 네. 2023년에는요, 쭉 보니까, 4월 2주 때 27% 이렇게 되고요. 5월 2주 때는 35%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전에가 어느 대통령이었었죠?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었죠. 몇 퍼센트였을까요, 지지율? 거의 50%대로 유지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40%대로 마지막 해에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퇴임하는 그 지금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에 퇴임을 했는데 그때 네. 40%대의 지지율이었고 5년 평균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 득표율보다 계속 높게 갔구나. 그렇죠. 음,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이 아시죠, 대표님? 아르오 해가지고, 바로 해산됐잖아요. 네네네, 아르오 해서 이제 진보당 된 거냐. 그렇죠. 정당 해산이 된 거죠. 음, 맞아요. 정당 해산이 돼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사건은 네. 어떻게 보시냐. 네. 그랬더니, 그러면 누구든지 해외여행 잘못 갔다 오면은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면 민주노총은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거든요. 4명? 지금 4명이 구속 기소된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이에요. 네. 그러면 4명이 100만 명을 그게 통솔이 되나요? 그게?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노총 내에 진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찍는 사람도 있고 진짜 네. 수구 보수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러한 사실들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다음에 뭐 보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혐의예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냐 정말이냐라고 아직 확실시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가 딱 정해진 거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 음,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 진행 중에 결과가 나올 거니까 네. 확정 판결 받으면 이제 뭐 되는 건데 사실 또 올 때가 뭐 확정 판결 받았다 해서 그게 또 진리나 진실이라고 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의는 그렇죠. 그렇죠. 정의롭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역시 대표님.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물론 뭐 간첩행위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뭐 사건 기록을 본다고 한들 그게 정말 진실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거기에 확신을 갖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단 있는데 하나는 뭐 이제 사법부가 뭐 공정하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전제를 둔다고 하면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구속. 그렇죠.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이 무슨 혐의가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음, 음, 그럼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판사가 보고 진짜 이거 그럴 수 있겠네 해서 구속을 허락해 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거에 대한 또 염두도 또 있을 수 있는데 음, 그렇더라도 이제 그 1심, 2심, 3심 또 하고 변호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변호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또 그때 추가적으로 또 뭐 피의자들이나 이제 이런 음,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단정져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지금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정말 지금 그러니까 일부 언론과 국가정보원이 이제, 그 국정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네. 정말 진짜라면, 그거는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다뤘었지만, 뭐냐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분단 국가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되게 심심치 않게 어떤 그 간첩 조작 사건을 봐왔었다라는 거죠. 네. 예. 그것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한번, 객관성을 위해서는, 한번 언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음, 봅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네. 저희들이 뭐라고 속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니까. 속단은 재판보다 하기 힘들걸요. 네. 예, 뭐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 뭐 불만스럽더라도 그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야지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돌아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럴 수 있죠. 대표님은 그러면 뭐 이게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정말 제가 나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건 상상이에요. 네, 다음에 지금 당선 1년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네, 그럼 이제 4년 후면은 다시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진보 네, 정당으로. 네, 예, 그리고 그 시점까지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거든요. 원칙적으로 바뀌면 안 되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결이 그렇죠. 바뀌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근데 거죠. 우리 국민들은 나도 그렇지만 이용주의자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 나도 얘기를 해보면 왜 트라우마가 있어 우리나라 국민은. 음, 정권이 바뀌고 힘이 바뀌고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바뀌면
판결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음, 그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고 공화주의 공화정하고 뭐 이렇게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뭐 상권 분립이 있고 헌법에 있는 그런 가치가 존중되는 나라라고 하면 네. 그리고 세계 경제 규모 세계 10위 뭐 교역력 세계 6위 해서 G10이니 G9이니 뭐 G8이니 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정도 국력과 나라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판결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쵸. 그거는 그렇게 해야 당연히.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면 판결이 바뀔 것이라는 그런 우려와 두려움이 있어. 근데 그거를 다 느껴,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외국에서는 만약에 미국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겠지. 판결 이상한데? 그런데, 저게, 판결이 내가 무죄인데, 뭔가 정치적 흐름에서 유죄가 됐다.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불신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고. 왜 그래. 그런 불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아직은 자리를 못 잡았다 이렇게 음, 음. 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까지 무의식적인 심리적으로까지 국가 국가라는 게 있으면서 그 정도까지는 넘지 않고 그 정도까지는 지킨다. 이 정도에 대한 그 국민 5천만이면 5천만이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믿음이 많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말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더 민주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민주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제, 와, 민주주의 시대야. 이게 아니라, 민주화 시대니까 여기에서 더 민주화하는 게 민주 시민의 어떤 역할이자 뭐 주어진 과제? 이렇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왜냐하면 더. 학교하고 비교를 하면 한 반에 60명 있어요. 60명인데 꼴찌 60등 하던 애가 20등까지 올리는 건 쉬워. 그렇죠? 20등에서 10등까지 올리는 건 조금 어려워. 그죠. 10등에서 9등 올리는 거는 아, 진짜 어려워. 어렵죠. 9등에서 8등 올리는 건 더더더 어려워. 어렵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인 거지. 우리 음, 지금 어느 정도 뭐 한 10등까지 왔는데 10등에서 9등 올려야 되는데 음, 9등 올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음, 9등까지 겨우겨 올라갔다 해도 8등 올리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음. 뭐 이런 말하면 비하 같지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우리가 사실 솔직히 미국을 어떻게 앞섭니까? 아니, 국력이나 뭐 나라의 위상이나 네. 영토나 어떻게 미국을 앞서겠어요 우리가 기술이나 그러면 또 어,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프랑스나 영국이나 세계 뭐 1, 2부터 몇 위까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을 어떻게 앞서겠어요? 어떻게 앞서요? 우리가 어, 올 수 있는 한계치에 거의 왔다고 봐요, 나는 지금 우리 국가가. 그래요? 여기서 한 단계 딱 올리면 더 좋은데 딱 한 예, 단계 더. 예, 예.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영국이라고 치면 영국을 앞서야 되는데 영국이 민주주의 한 지가 일단 이게 경제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국력이나 경제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 국민 수준이나 의식이나 제도적인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난 지금 아, 예, 변화를. 예, 예, 예. 영국이 민주주의를 시작했는데 처음 영국이 민주주의 한 지가 얼마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오래됐겠죠. 엄청 오래됐죠. 예. 명예혁명도 했고 어, 프랑스 혁명 했잖아요. 어, 근데 언제적 얘기예요? 1789. 예, 그리고 미국이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네. 독립전쟁하고 남북전쟁까지 했잖아. 예, 예. 그게 언제적 몇백 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몇 년 했냐고 지금. 근데 뭐, 우리나라는 참 40년?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웃긴 게 미국을 우습게 생각을 해. 아유, 민주주의 설마. 얼마 하지 않아. 아, 진짜요? 민주주의 니네들 한지 얼마 안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 오, 미국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민주주의 한 지가 얼마 안 됐지. 하지만 어, 우리나라보다는 몇백 년 앞섰잖아. 그래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래요? 미국은, 네. 아니, 미국은 민주주의 기본적으로, 역사가 짧습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 왜냐면 국가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오,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치인들도 있어. 나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당신 그럼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데가 언제 군사 독재 빼고 못 빼고 해서 실제로 문민정부라고 뭐 이렇게 뭐 6.29 선언에서 한 지가 그까이 6.29 선언부터 따지면은 직선제부터 대통령 직선제부터 따지면 40년도 안 됐죠, 아직.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음, 아직은 우리는 아직 그 뭐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진짜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도적인 게 유치원이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우리의 의식이나 체험이 음, 다른 나라는 엄청 그 피를 흘리고 싸우고 죽고 뭐 난리치고 전쟁 나고 해서 하나하나씩 쟁취해 나간 거 피를 흘리면서 음, 그 시민권도 그렇고 그렇죠. 투표권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팍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쟁취한 게 아니고 나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 사실 뭐 전쟁에서 쟁취한 건 아니잖아. 뭐, 뭐, 물론 이제 뭐 운동권 뭐 이렇게 해서 뭐 민주화 운동해서 했다 음, 하지만 음, 그죠? 그 민주화 운동에서 뭐 정권을 탈환을 해갖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있으니까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정권에서 그럼 우리도 뭐 합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혜적으로 약간 뭐 음, 표현이 좀 그런데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다른 나라에 자랑할 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약간 우리 거에 대한 그 국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아직도 그러니까 제도적인 거는 예. 따와서 다 비슷하고 헌법도 얼마나 잘 음, 만들었습니까? 글자 읽어보면 주옥 같잖아. 지옥 같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잘 만든 헌법이 어디 있어요? 그 아, 온갖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를 다 나열하고 아, 예. 아, 천국에 있는 그런 천국을 걷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헌법 130몇 조 읽다 보면 천국에서나 벌어질 일이다. 음, 어떻게 그런 가치가 존중됩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아니, 뭐, 예. 아니, 대표님 아시겠지만 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은,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니 저는 내가 하는 말은 그거지. 법을 말 이게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거는 완벽한데 그러니까, 예. 완벽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이 음, 나부터 우리 구성원 그 자체 정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의식이나 예. 국민 의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과연 그만큼 성숙했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작업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 작업이 있어야지 진정한 더 그런데 나은 그건 민주주의로 갈 작업이 수 있는 거죠. 아니라 그런 건 어떻게 쟁취되고 우리 세포 몸에 정신 속에 각인되는 거냐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 생각엔 그거는 다른 나라를 봐도 투쟁해서 싸워서 피 흘려서 쟁취하는 거지. 내가 공부해서 학습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난 봐요. 아니, 그게 학습해서 될 음. 거였으면, 학, 그래서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적인 구조나 이런 거는 앞으로 더 1위도 되고 2위도 될 수 있겠지만 의식이나 이런 거는 딱 이 정도가 지금 한계치에 온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올려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 단계를 음, 올렸는데 음, 이 한 단계 올리는 게 앞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몇십 년, 50년이라고 하잖아요. 건국. 음,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난 보는 거지. 왜? 음, 그만큼 앞서려면 영국을 앞서야 되고 프랑스를 앞서야 되니까. 그 음, 사람들은 몇백 년 전부터 싸워서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거를 한순간에 우리가 뛰어넘어서 앞서갈 수 있다? 뭐 경제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나 제도적인 앞서갈 수 있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앞서갈 수 있을까요, 음. 과연? 있을까? 글쎄요, 네. 글쎄요.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있게끔 노력해야 돼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있게끔 그걸 노력하는 노력해야죠. 거는 그 노력이라는 게 우리 개개인 무슨 국민들 다수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야지만 중요한 거는 지도층이에요, 지도층. 지도층의 지도층, 노력인 거지. 지도층. 미국도 엘리트 1%가 미국을 만들어가는 거지. 음, 나머지는 가면 뭐 마약하고 개판이잖아요, 다. 범죄 많고. 네. 예?
근데도 어떻게 저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2위지? 할 정도잖아. 일단 땅덩이가 미국이나. 넓고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고 돈이 많으니 아니 그런 땅덩어리 넓고 인구 많고 자원 많은 나라도 많아요. 러시아도 있잖아. 중국도 있죠. 예. 인도도 근데 그렇고. 근데 그만큼 되냐고. 왜 안 되잖아. 왜? 그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상위 1% 지배층이라고 해야 되나? 지도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둘 다 엘리트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셋 다 되나? 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상위 1% 그룹이 어떤 국가관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겠지. 정치인들이고, 재벌들이고, 예?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고, 사람들, 그렇죠, 배운 그렇죠. 사람들이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겠지. 변호사고, 의사고, 이런 사람들이겠지. 음, 그나마 미국의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그런 사람들보다 낫다고 보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 나라가 돌아가고 유지가 되는 거고, 음, 그렇게 센 거고, 음. 우리나라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지. 예? 왜? 국회의원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지금. 하는 거 봐봐, 지금. 아니, 아유, 공무원들 봐봐. 지금 어떻게 하나, 지금. 그렇잖아. 예. 지금 난 그런 그 문제의식을 좀 내가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음, 국민들도 그렇게 뭐 생각을 갖고 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국민 개개인은 미국의 국민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더 뛰어날 음, 수 있어요. 근데 지도층이 지금 문제라는 거야, 지도자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치를 다 떠나서 지도자들이 지금 문제다 보는 거지. 음. 예, 그래서 이거를 일순간에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바꾼다? 난 점진적으로 바꾼다는 거는 없지 않아. 세상에 점진적으로 바꾼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의식이나 그런 걸 점진적으로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인류는. 그럴까요? 자,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전쟁이 그래서 나고 나서도 되게 오랫동안 사실 노예제도가 그러고 있었어요. 나서도 아니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없애자는 논의를 하는데도 전쟁을 했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배경은 노예제도가 아니었지만 뭐 이제 표면적인 명분은 노예제도를 없애는 걸로 전쟁을 한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 뒤에도 인종차별이 계속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음, 그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런데 근데도 안 되는데 우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는 뭐 학습해서 언젠가 되겠다? 아, 우리 국민이 엄청 뛰어난 무슨 IQ 뭐 다 3, 400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조선시대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음, 아직도 음, 그런 걸 못 버리고 무의식적에 그렇게 맞아요. 사고방식을 맞아요. 행동하는데 그것도 못 버렸는데 어떻게 해. 그것도 그래 그나마 바뀐 게 왜 바뀌었냐? 왜 바뀌었겠어요? 일제 강점되면서 난리 부르스 쳤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바뀐 거야. 그런 근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 어, 그것도 일종의 전쟁이면 전쟁인 거잖아. 네, 어, 그런 이게 뭐한 사회가 한 국가가 파괴되는 그런 충격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로 갈 수가 있었던 거지. 어느 순간 우리가 조선 시대부터 왔는데 계몽을 하고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을 것 같아요. 아, 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아직도 가 쓰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직도 어, 삼서삼경 외우고 무슨 예. 너는 천민이다 무슨 그렇죠. 이렇게 맞아, 아직도 맞아. 그거는 그걸 그랬을 거야. 없어요. 천민이다 이런 말은 나왔을 거야. 아직도 그러고 남존여비다 해서 여성은 무슨 맞아, 흑돼지야 맞아, 맞아, 맞아.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 조선시대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망하면서 엄청난 그 충격이 왔잖아요. 국가적인 음, 충격과 이런 게 막 팍 오면서 갑자기 그냥 우리가 좀 음, 그걸 이제 뭐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일순간에 한 번에 팍 와야 되는 거지 점진적으로 바꾼다는 거는 난 없다고 보거든요. 점진적.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그 근대사를 봐도 그럼 우리가 이제 근대사를 봐도 혁명적인 그냥 박정희 혁명을 갖다 잘했다 나쁘다 이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역사의 흐름을 보면 다른 나라 역사 어느 순간 꽝 하는 게 있어야지만 이게 탁 바뀌는 음, 거거든. 왜냐면 음, 로마를 봐도 로마에서 로마가 이제 전쟁 엄청 해갖고 이제 로마가 이제 제국주의가 됐잖아요. 네네. 예? 네. 그리고 뭐 로마에 지배받은 나라들이
엄청난 충격을 꽝 받은 거 아니야. 네. 일순간에 이제 로마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 음, 그러면서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예수도 나온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보면. 음, 예? 그러면서 뭐 이렇게 딱 됐고,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어요? 로마가 딱 망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세계가 딱 펼쳐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진적으로 된 게 없잖아. 역사를 보면 점진적으로 되는 건 없어. 어느 순간 순간 망하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점진적으로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가 바꾸겠다? 그게 이제 그게 이 인간의 그런 속성이 그게 안 되더라고. 나도 그렇지만 그건 안 돼. 어느 순간 강제적으로 뭔가 빵 오질 않으면 대한민국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려면 진짜 뭔가 충격이 콱 와야 된다. 진짜 뭐 그 엄청난 근데 옛날처럼 뭐 쿠데타 일으키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바꾸기가 어렵지 않겠냐. 더 한 단계 도약하기가 쉽지 않겠냐. 음, 지도자들의 이렇게 사회 지배층의 생각을 바꾸기가 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누군가 만약에 지금도 이게 혁명이 가능한 시대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만약에 이용주 우리 박사가 군대를 막 일으켜갖고 순간적으로 빵 해서 바꿔버리는 거야.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그러면 바뀌지. 근데 이거를 그렇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요즘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더 이 수준에서 조금 더 머물지 않을까 좀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지도층이 그렇게 썩 나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 사실은 나 솔직히 말하면 음, 이런 거 음, 해놓고 나도 음, 바람직하지 않지만 나는 이제 일단 음. 지도층은 아니니까. 음. 아니, 네. 그래도 오피니언 리더시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그러면 지도층이 누구냐? 우리나라를 뭐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재벌 이런 사람들. 음, 아, 과연 이런 사람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근데 개인적인 의문을 많이 던져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정말 대표님, 그 한 사람 생각 바꾸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배층의 생각을 바꾼다? 이거는 대표님 말씀에 저도 동의할 수가 있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정말 음. 어려운 거죠.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내가 보면 이제 뭐 어디 유튜브 보니까 뭐 무슨 어디 뭐 누구 뭐 국회의원이 뭐 누가 이탄희라는 국회의원이 뭐 어디 무슨 대적 뭐 질문하는데 네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아니 몇백 원을 횡령한 사람한테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힐력을 때렸는데 음, 어? 음, 아니 재벌 총수는 뭐 하다고 다 음, 봐주고 음, 누구 국회의원은 뭐 한다고 음, 봐주고 아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음, 그 몇백 원 때문에 음, 한 과장으로서 그 음, 집안의 생계를 그렇죠. 끊는 게 옳냐 차라리 당신들이 어? 나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어? 사람들의 살아가는 실정을 모르겠고 그리고 나는 서초동에 살기 때문에 저기 의정부 어디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 사정을 모르겠고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직한 거 아니냐. 그런 야, 식으로 말을 하는 거 유튜브 봤을 때, 아, 그 야,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이 예.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 저도 하지만 그 생각했는데, 예, 예. 그 얘기 내용 자체는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떤 내용,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배제하고 그 내용 자체는, 메시지 자체는 음, 맞다고 보는 거야. 음, 음, 왜 음, 누구한테는 가혹하고 누구한테는 왜 음, 아주 뭐 음, 관대하냐고. 음. 똑같은 잣대가 돼야지. 그렇죠. 그게 잣대가라는 게 똑같은 잣대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사법부를 못 믿고 불신하고 검찰을 못 믿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우리나라 거를, 내에서. 그렇죠. 그 아까 앞서 말했죠.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점진적으로 뭐 해서 개선한다는 안 되고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딱 뭔가 국가적 충격이 오지 않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대를 하지 말아라. 안 바뀔 거다. 점점 이렇게 더 굳어지게 안 바뀐다. 아,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비극이네. 비극. 노력은 비극이야. 해봐야죠. 노력. 노력은 해봐야죠. 네.
점점 내가 이게 좀 기자 생활 뭐 우리 이 박사님도 오래 했지만 나도 조금 이제 됐는데 가면 갈수록 좀 사회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정의감과 사명의식과 소명 이런 게 없어져요 점점. 그러게요. 정말. 네. 특히 이게 민간에서는 뭐 그랬다 쳐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직업을 그런 거를 가져야 되는 직업들 있잖아요. 뭐 네, 언론도 있고 네,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음, 있고 경찰도 있고 뭐 검찰도 있고 법원 판사도 있고 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예전에 많이 몇 명 봤어. 어떤 음, 상황에서 내가 불이익이 와도 내 소신과 사명은 내가 지키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 드물게 있었는데 어, 요즘은 진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죠. 요즘은 그냥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사람을 더 조롱을 해. 음, 바보로 알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배신이나 배반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죠. 그냥 배신 그러니까 배반이라기보다, 남을 배신하고 배반한다는 걸 떠나서 나 자신의 양심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 그런 음, 단어조차도 음, 없어. 그렇게 음. 못하는 그렇게 왜 없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시류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예, 바로바로 바꿀 수 예, 있는 게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된 거야 지금. 예, 맞아요. 그게 정의가 된 사회가 된 거야. 예, 그게 정의인 거야. 점점 오히려 그렇게 바뀌어가고 오히려 있어요. 너 그냥 그거를 아니고 반대로 막 그러면 너 고지식하고 음, 음, 너 꼴통이고 너 이렇고 너 꼰대고 뭐 오히려 더 거꾸로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된 거죠. 음, 예. 원래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의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게 뭐가 옳고 그르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음, 하지만 최소한의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음, 언론 난 참 세상에 기자로서 이게 좀 나도 좀 뭔가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나도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아니지만 나도 지켜보면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조롱이나 비아냥거리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죠. 더 오히려 거꾸로.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한 뭐 7, 8년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신을 좀 지키려고 그러면 대단하다. 뭐 그래도 뭐 황 기자는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좀 사회가 그래도 빛과 소금이 있어서 이렇게 역할에 있어서 잘해주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 왜 그래 돈 벌어야지 바보야 왜 이런 사람이 더 많아. 예?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비판을 하면 예?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래.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근데 정치를 같은 하겠니? 언론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같은 언론에 언론에 있는 있는 사람들? 사람은 기대를 안 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언론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시장한테 인사 안 한다고 난리치고 막 아, 욕하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래 멱살 그렇구나. 잡고 아니 시장한테 왜 인사를 해야 돼? 내가 기자가 아니, 뭐, 인사를 할 시장한테 수 있긴 한데, 아니 인사 안 한다고 내가 욕 먹을 일이냐고. 아, 내가 인사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아니,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냥 그분만 하셔도 괜찮지 않나? 근데 인사 안 했다고 난리친다니까. 아, 이게 지금 네, 오늘날 우리 지방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게, 국가들이 그쵸. 들으면 예, 깨달으셔야 돼. 중앙 언론도 별 뭐 다르지 않아요, 사실. 다를 게 없어. 다 똑같아. 예, 겉으로만 뭐 맞아요. 지네들이 뭐 대단한 척하지. 맞아. 까보면은 더 심해. 맞아요. 까보면 벗기면 아니, 더 심하다라기보다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뭐. 다르지 않아. 음, 그래서 지금 음. 대한민국에는 사실은 어, 언론이라는 게 없어요. 언론이 없다고 봐야 돼. 진짜 그 진정한 의미의 언론이 진짜 희소하지. 와이뉴스 정도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경원일보하고 뉴스 정도. 부끄럽네요. 네, 대표님 오늘은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될까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바꾸려면 일순간에 혁명적인 상황이 오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음, 근데 혁명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시대니까 더 어렵지 않겠냐 보는 겁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비극을 선사해서 죄송합니다. 현실이죠. 비극적인 말을 해서. 현실이죠. 그냥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게 굉장히 그 진리고 선인 시대가 된 거죠. 음, 예. 근데 나만 나의 행복만 추구하면 돼. 음, 나의 행복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 망가지고 다치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생각 없어. 무조건 나만 그쵸. 행복하면 돼. 이게 되는 거야. 만인을 위한 만인을 투쟁.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사회 풍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헌법도 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바꿔요? 행복 추구권, 개인의 행복을 뭐 국가 최대한 보장해줘야 된다. 뭐 개인의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다 그걸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고 전제지만 그 앞에 물론 이제 그 의미에는 이제 남의 타인의 그런 행복이나 권리를 방해서나 침범하거나 이런 걸 해서 안 된다는 게 이제 의미에는 있지만 네, 그걸 명문화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했을 때는 뭐 엄청 상응하는 벌칙을 줘야 된다. 음, 이렇게 그렇게 좀 세게 나와야지. 세게, 벌칙 세게. 그런 벌칙 조항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뭐 헌법은 근데 사실은 헌법 개정은 난 반대라는 사람이라서 개정하면은 이상하게 될 것 같아 더. 왜냐하면 기득권층이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요. 지도층 이런 게 약간 좀 타락한 상황에서 예. 그걸 자기네들 입맛대로 막 바꾸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이 전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 역사도 강자가 쓰는 거잖아. 그럼요. 강자의 그런 당연히. 거잖아 다. 그냥 당연히 그거는 어쩔 수 그러면 이제 없고. 그 헌법도 이제 기득권 논리로 가는 거지 강자 논리로. 음,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겉으로는 농후하겠죠. 약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론 쪽딱 가면은 이제 지네들 위하는 쪽으로 딱 가는 이렇게 바꿀까봐 나는 그래도 그나마 시민이나 국민의 힘이 그래도 가장 셌을 때 개헌한 거거든요. 그게 헌법이. 아,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시민이나 국민의 힘이 가장 그 정부나 공권력보다 그 좀 약간 셌다고 봤을 때 음, 우리 지금 현재 헌법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힘이 그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예, 예. 민주화를 막 요구하고 막 개헌을 요구하고 막 이런 게 막 음. 들끓었을 때 네네. 그럴 때 만든 거라서 예. 지금 그때에 만든 거라서 좀 우리한테 국민 개개인한테 좀 유리하게 돼 있는 건데 헌법이 음, 지금은 국민들이 그걸 헌법을 바꿔야 되는 열망도 없을 뿐더러 헌법을 바꾸자는 건 국회의원들이 바꾸자고 해. 그렇죠? 일반 대중들이 바꾸자고 해. 예전에는 대중들이 바꾸자고 했는데 지금 대중들이는 아무 관심도 없어. 바꾸자는 너무 바빠. 바쁘죠. 바쁜데 언제 그런 걸 언제 또 근데 신경을 써요. 그거만 바꾸자고 하는 게 예. 국회의원들이 바꾸자고 그러는 거야. 왜? 지네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아, 자기가 유리하게 하려고. 아, 그러니까 난 손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지금 이거 음, 이건 불순한 의도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음.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대로 놨다. 부족한 점이 있죠 물론. 하지만 손대서 더 부족해지면 어떡해. 안 되잖아. 고차가, 지도층이 지도층, 뭐 지배층, 지도층, 국가 지도층, 뭐 이런 사람들이 계몽되고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바꾸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아까 음, 말했듯이 그럼 그 사람도 언제 바뀌죠? 언제 바뀌긴 전쟁이 나거나 혁명이 나거나 하지만 안 바뀐다니까. 정말 힘들죠. 현실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진짜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일본 뭐 개헌해야 된다는데 전 반대입니다. 하여튼 뭐 말이 너무 3000% 많이 빠졌네. 네, 대표님, 오늘 저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해야 돼. 네, 시간이 오래됐다. 네. 내가 지금까지 뭐 그냥 너무 잡다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잘라버려야 되겠네요. 내가 얘기를. 좀 잘라서 편집 좀 해주세요. 내가 막 뒷부분을 많이 전 다 너무 올릴 겁니다. 아니 본론하고 상관없는 얘기들. 이게 뭐 아니, 그래도 뭐, 그냥 심심할 때 들으시라고 아니, 어느 누군가 한 명은 듣겠죠. 왜냐면 남들이 들면은 웃어. 야 네가 뭔데 뭐 난리치냐. 난 조롱한다니까. 제가 뭔데 그래? 그래서 너 뭐야?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늦었고 시간이 오늘 하루도 좀 있으면 이제 아침이네요. 예, 우리 저기 하루 고생하셨고 네, 내일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활기찬
마음으로 일어나서 새롭게 또 출발하시길 기대하면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와 대담을 나눴던 이영주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모두 선생님 마지막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뉴스 이영주 박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